대선 끝나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세부담 완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들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 대학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데 일단 주요 부동산 공약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이미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신 바와 같이 크게 한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주택 공급 분야에서요. 임기 5년 내에 1년에 50만 채씩 총 2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공약이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 그리고 규제 완화 분야에서는 역세권 민간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500% 이상 상향하겠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제에 대한 손질을 크게 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크게 보완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2년 유예 및 취득세 인하와 같은 규제 완화가 있었고요. 네네.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을 50%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을 아주 싸게 빌려주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벌써부터 이제 좀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우도 많고 또 호가도 네.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 들썩이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집값을 좀 잡겠다 하는 부분의 공약이었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부터 집값이 오르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집값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공약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네네. 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을 사시겠다는 분들보다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도록 되어져 있었고 또 아쉽게도 현 정부에서 크게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라고 표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예. 지금 새로운 당선인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때 기간까지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량을 늘리려 하니 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는 것이 마치 집값이 크게 올라갈 것처럼 판단되는 일부 투자자들이나 또는 집을 갖고 계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지 않는 상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각종 세금도 조금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감면 또는 유예시켜준다 하니 예예. 집을 팔 분들도 팔지 않고 좀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집값이 일시적으로는 조금 자극이 돼서 가격 상승이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거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이 돼도 재건축 7년 10년 이런 식으로 좀 기간이 길어진단 네. 말이죠. 네. 그 사이에 가격만 올려버리면 이제 네. 공급 자체는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또 다시 이제 부동산 광풍이 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선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하는 것들도 현재 당선인의 주요
그 대통령 공약 차원인 주택 공급 확대책은 분명히 맞는데요. 네네. 그 250만 채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지어진 거는 약 50만 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47만 호 정도가 되고요. 네네. 대부분은 신도시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의 물량이 약 140만 채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250만 채가 완전하게 주택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주택 공급의 상당수는 신도시를 만드는 형태이고 재개발 재건축은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자극할 우려는 있지만 그게 대세가 돼서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장을 자극하고 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신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데 이게 주로 다 수도권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뭐 부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이미 우리 그 부산 시장께서도 지금 여러 최근에 그 보도에 나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지금 우리 부산 쪽에도 에코 델타 시티라는 서부산 쪽의 신도시가 이미 만들어져서 네. 주택 공급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또 그 현재 에코 델타 시티 고속도로 건너편인 옛날에 연구 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지역, 즉 정확히 말하면 김해공항 왼쪽 편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쪽에다가도 제2 에코델타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나왔고 또 그 현재 강서구청 인근 지역에 대조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LH공사에서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도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통한 새 아파트도 공급되고 또 다소 외곽이긴 하지만 신도시를 통해서도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도 오히려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그래서 서울 위주의 주택 공급은 맞지만 우리 지역도 결코 소외된 지역은 아니다. 예, 예.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쭙겠습니다. 내 집을 이제는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분들 네. 언제쯤 움직이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예. 언제 기다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입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그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다들 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이 확대돼서 다른 지역이 가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정말 좋은 주거 선호도가 있는 지역에 좀 무리를 하거나 또는 꼭 대출을 받아서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의 의지를 표출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또 뭐 좀 대출을 받기 싫으시고 나는 뭐 어떤 투자 목적으로의 내 집을 마련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목적인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저렴한 주택이 많이 나온다라고 또 당선인이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주택 마련에 나서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셨다가 많이 나오는 주택 공급 확대 시기인 수년 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별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나눠서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부산 지역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네. 이제 당선인은 어쨌든 부동산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기 때문에 네.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 풀리는 것 아니냐? 뭐 경기도나 동두천, 뭐 대구 이런 곳에서는 뭐 요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 정부가 말씀드렸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네. 그 지금 현재 여당 그리고 이제 5월 이후에는 이제 야당이 될 텐데 이 국회의원 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은 이 공약사항이 실천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항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민주당의 협치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또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 네네. 또는 그 각종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통해서
시행 가능한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은 각종 세금 규제, 그다음에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해제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다만 그 해제 시기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 그 하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정말로 실수요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원하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은 이 정도에서 가름하는데요. 아무쪼록 정말 우리 부동산이 그렇게 크게 관심 안 갖고 사는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좀 불가능해 보여가지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정규 동일의 부동산 대학 원장이었습니다.